참고로 숙제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들. 먼저 저번에 고지했던 대로 3, 3, 6까지 홀수번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강정 모의고사 그때 1회 갔었나? 1회 안 맞죠 아직? 오늘 1회 풀고 갈 거잖아요. 1회 풀고 채점만 하고 오답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 돌아가시고 그거 오답까지만 해보세요. 근데 저희 오늘 시험 오늘 시간에 해도 돼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풀었어요. 그리고 오답 시간 있잖아요. 오답까지 다 했으면 그 시간을 풀어도 돼요? 네, 상관없죠. 그러니까 사실 시간을 재놓고 푸는 게 베스트긴 한데 한 10시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신중하게 한 40분 이상 풀었다 하면 그냥 마무리 줘도 괜찮아. 안 끊기면 좋기는 한데 채점 좀 하시고 그러게 귀가하시면 돼. 뭐 오답을 좀 하고 싶다 하고 해도 되는데 다음 시간엔 이거 주요 문항도 같이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면 되고 참고로 오늘까지 일대가 공통수학이라서 공통수학 전체 복습으로 나왔어요. 전체 앞부분부터 쭉 갔어요. 저거 1회 모의고사는 몇 문제예요? 그럴까? 글쎄요. 여기가 1회 모의고사 24문제인데요. 아 참고로 이거 1번 문제가 오류가 있어서요. 1회 모의고사 1번부터 그냥 넘어가시면 돼. 보면 알 거예요. 그거 말고는 오류가 없거든요. 보면은 다른 반, 그러니까 여러분의 월수금반 친구들 중에 제일 잘 본 친구 7개 틀렸고요. 몇 문제? 24개. 제일 점수 최저점이 12개 틀린 거 이런 식이었어요. 네. 물론 거기는 50분 시간 제고 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거 좀 볼게요. 이런 거 각 구하라고 할 때 분수꼴 나왔다고 해서 쫄지 마시고 저거부터 정리합시다. 정리하실 때 팁도 7x제곱 4x제곱이니까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3x제곱. 자, 14x-3x니까 11x. 여기 2x 4니까 8x. 넘어오면 3x. 여기 마이너스 6이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1 있고 4 있으니까 3 마이너스 9. 자, 지금 이런 데서 일단 계산식 그 속도 차이가 나거든요. 보면은 나는 중심이 되는 풀이를 살려놓고 잔계산은 그냥 적당히 저런 데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뼈대가 되는 풀이를 얘를 다 뼈대를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4x제곱 8x 이렇게 가지 말라고. 어차피 뼈대는 요거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0. 이 정도 처리해도 괜찮아요. 풀이가 문제인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x 빼기 3은 0인데 지금 알파가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빼기 3이 0인 거니까 지금 알파 제곱 빼기 3은 마이너스 알파고요.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3이 플러스 알파인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얘가 알파. 마찬가지 이야기를 베타에서 하면은 베타 제곱. 사실 이것도 안 써도 되긴 하는데 그런 거 순간순간 판단으로 가시면 돼요. 그럼 베타 빼기 3은 마이너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일로 들어가니까 플러스로 볼게요. 그러면은 알파 약분 베타 제곱 약분해서 2 더하기 이런 식으로 풀리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자, 정리 좀 해보시고 다음 2, 4, 5 좀 해보세요. 발전이 되면 여기까지 발전이 된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참고로 아마 화목토 중에 여러분들이 빠져야 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마 학원 측에서는 허용을 안 하는데 내가 케이스가 조금 아예 같은 진도로 같은 반이 두 개가 있어서 만약에 그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 무슨 공식 일정이 있다고 적당히 데스크 얘기하면 월수금받으러 한번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용하세요. 난 모르는 거다. 난 원래는 원칙상 안 되거든요. 난 모르는 거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면서 이제 어머니 통해서 연락해 주시면 아마 합의할 겁니다. 이용하시면 돼요. 이거 좀 한번 해볼게요. 자, 같이 가보죠. 여러분들은 공통수학 원을 알고 있고요. 이거는 공통수학 원 개념을 이용할 때가 훨씬 쉽습니다. 자, 저차식이 0일 때 고차식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다시 차수가 낮은 2차식이 0일 때 5차식의 값을 구하는 거죠. 이럴 때는 이 녀석을 얘로 직접 나눠보시면 됩니다. 자, 나눠볼게요. 알파 5제곱 마이너스 직접 나누는 게 속도 차이, 이게 속도가 훨씬 빨라요. 훨씬 확실하고요. 제가 2차식이니까 조립제법은 못 쓰고 알파 직접 나누기밖에 안 됩니다. 사실 뭐 개수비교 이런 걸 쓸 수도 있기는 한데 저 직접 나누는 게 가장 직관적이어서 여기 알파 5제곱 마이너스 5알파 4제곱 더하기 알파 3제곱 여기서 위에 거 다 아래 거 빼면은 마이너스 3알파 4제곱 더하기 15알파 3제곱 마이너스 2알파 제곱 다시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을 달아주면 마이너스 3알파 제곱 더하기 15알파 마이너스 15알파 제곱 4제곱, 세제곱, 제곱이죠. 4제곱, 세제곱 여기다 통으로 사라지네요. 좋다. 마이너스 3알파 제곱 쭉 하면서 빼버리면 둘이 아예 사라져버리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더하기 4니까 플러스 1만 발라주시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이어서 둘이 빼주잖아요. 다음 3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 복잡한 고차식 px라고 할게요. p알파죠. p알파라 그러면 이 p알파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 더하기 1이고 나머지가 3이다 라고 된 건데 얘가 0이기 때문에 그냥 남은 3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괜찮으시겠어요? 자, 직접 나눗셈이 압도적으로 빠르고요. 요거는 만약에 직접 나눗셈을 안 하면 그렇죠. 당연히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이 0이라는 거 그냥 직접 이용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세요. 얘가 들어가면은 양변에다가 알파 세제곱을 좀 발라줘봐요. 그러면은 알파 5제곱 마이너스 5알파 4제곱 플러스 알파 세제곱이잖아요. 얘가 0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알파 5제곱 식을 얘를 줬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8알파 4제곱이 되는 마이너스 5알파 4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알파 4제곱을 주고 알파 세제곱이었으니까 15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알파 제곱까지 주면은 지금 이 식을 다시 얘로 구성할 거면 알파 제곱을 양변에 곱하면 알파 4제곱 5알파 세제곱 알파 제곱이잖아요. 얘가 0인 건데 지금 앞에 마이너스 1 달려 있으니까 이게 직접 나눗셈이랑 매우 유사하죠. 그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마이너스 3알파 제곱 B 0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없애기 위해서 마이너스 3알파 4제곱 플러스 15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 얘가 0인 거니까 자 다시 요 식을 요거 더하기 요거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요거만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요 식은 요거 더하기 알파 제곱하면 딱 맞죠. 근데 알파 제곱은 식이 어디서 잘못됐구나. 알파 5제곱 마이너스 5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세제곱. 아 미안해. 아 그렇죠. 여기 무슨 식을 하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3알파 4제곱 다시 15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4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요 줄이 얘랑 같은 거니까 여기까지 가면 되는 수 있는 거 묻혔네요. 근데 그 중에서 요게 0이니까 요거 달아주면은 알파 제곱 더하면 얘가 되고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4잖아요. 근데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이 0이니까 이거의 값은 3인 거죠.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자 이런 느낌인 거죠.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는 요거만 보면 되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는 요거만 보면 되니까 3이다.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나눗셈 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술형이다 뭐 이런 느낌 써주셔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 일단 직접 나눠야지. 훨씬 확실하잖아. 그래서 245번도 마무리 해보시고 자, 다시 프린트로 돌아와서 테마 이거죠. 지금처럼 문제를 푼다는 느낌보다 공부한다는 느낌이 좋아요. 지금 2차 방정식의 풀이법에 대해서 다시 검색하면은 인수분해, 근해 공식 사이에 완전 제곱볼 방식이 있죠. 완전 제곱볼 방식을 일반화했던 게 근해 공식이고요. 그 중에서 이 풀이법 중에서 2번은 보통 물어보는 때가 많아요.
근데 강적에는 제곱근풀이가 한 문제밖에 없어서요. 자, 여러분들 그 밑에 예제 빈칸 있죠? 거기다가 이거 제곱근 방식으로 근조 찾아줄래요? 그대 공식 쓰지 마시고. 오케이. 좋아요. 1분만 기다려요. 어디 등절이에요? 근해 공식 유도 과정이에요. 자, 가보죠. x 첫 번째 x 제곱 계수로 천천히 갈게요. 나눈다예요.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1은 0이 될 거예요. 내가 일부러 이렇게 멀찍 떨어뜨려 놓을게요. 두 번째, 앞에서 두 칸만 묶는다예요.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다 치죠. x 계수 절반 제곱 16분의 9를 더하고 여기선 더했는데 앞에는 1이니까 뺀다죠. 좀 이제 기억나십니까? 이게 제곱근 방식이야. 자, 여기서 x 빼기 4분의 3의 전체 제곱은 16 16이면 8, 19, 17 16분의 17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 제곱근 해석이 들어가서 제곱근 방식이라고 하죠. 제곱을 빼니까 뿔마 루트가 붙은 거죠. 4분의 루트 17고요. 그리고 x는 4분의, 보통 학생들이 요거를 놓칩니다. 왜냐면은 근해 공식을 쓰잖아요. 그럼 근해 공식이 뭔데요? 이 과정을 축약하고 여기서 일로 가는 공식을 외운 거예요. 그 근해 공식은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곱근 방식으로 푸는 게 이렇게 푸는 거예요. 네, 정리 좀 해보시면 돼요. 이거부터. 그래서 지금처럼 사실 하다가 기초적인 거에서 누락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질문하세요. 괜찮으니까요. 나중에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자,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 제곱근 방식으로 풀라고 발문이 되지 않고요. 발문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x 플러스 p의 제곱은
Q꼴로 나타내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럼 P가 마이너스 4분의 3, Q가 16분의 17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이 문제는요. 강조가 있는 이 문제는 이 문제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구하는 거 쉽죠? 여기서 반대로 거슬러 가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x는 4얼마 루트 10이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과정을 역으로 거슬러 갈게요. 4를 이항합니다. 얘가 이항돼서 일로 온 거잖아요. 4를 이항해. 양변을 제곱해. 전개해서 정리해. A, 이게 저식이니까 A는 8, B는 6일 거야. 이게 자연스럽죠? 괜찮겠어요? 네. 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간 거야, 지금 하는 거를. 자, 근데 이거를요 근계수 해석으로도 갈 수 있어요. 당연히 고1 과정이고요. 만약에 알파를 4 플러스 루트 10, 베타를 4 빼기 루트 10이라고 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두근의 합이 8이고요. 두근의 곱은 합차 공식 쓰면 6이 되겠어요.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를 여기다가 적용하면 A죠, 그러면. 알파 베타는 B고요. 이렇게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방법이 많죠. 가장 괜찮은 방법은 요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거는 요걸 연습을 못하게 막아가지고 사실은 요거 연습이 좀 돼야 되거든요, 이런 방향들. 그래서 요것도 되고 요런 느낌도 괜찮아. 검토용으로 괜찮고요. 가장 나쁜 풀이는 이거라 생각해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을 제곱근 방식을 아예 모른 채 그냥 근의 공식에 넣어. 얼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서 비교를 하는 거지. 이게 가장 안 좋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거를 하나도 알지 못하게 되니까. 얘가 4 얼마 루트 1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2분의 a가 4다. 2분의 루트 a제곱 마이너스 4b가 루트 10이다도 풀 수 있기는 하죠. 근데 가장 안 좋죠. 근데 요런 풀이를 써놓은 교재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장 추천 안 드리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생략하고 근계수까지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다 되셨으면 자, 고쟁이 펴서 200부터 하면 잠깐만요. 어디에 있죠? 256번 있거든요.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죠. 완벽하게. 어떤 걸로 풀어요? 다 연습해보세요. 요거 한번 하고 근계수로 확인하면 되겠죠. 그렇지.
분계수로 되는 것도 확인되시죠? 마이너스 음. 마이너스. 맞아요. 그거만 확인되면 괜찮아. 그리고 다 됐으면 요거 풀이 한번 봐보실래요? 뒤에 네, 해설지 한번 다 봐볼래요? 아까 전에 아마 해설지가 내가 하지 말라는 짓이 돼 있을 거거든요. 한번 봐봐. 네. 저기서 해설지 한번 꺼내볼래요? 어디 해설지? 얘는 심지어 X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 문자를 반대로 저 식으로 그냥 내려가고 있죠. 그냥 약간 컴퓨터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A에서 B 가는 거야 하면 A에서 B만 갈 줄 아는 거죠. 역으로 생각하면 문자를 하나도 안 두고 갈 수 있는 거를 얘는 문자를 계속 변형해서 가잖아요. 그냥 처음에 그 공식을 쓰면 되는데. 차라리 처음에 그대 공식을 쓰는 게 빠르지. 가장 안 좋은 케이스로 가고 있죠. 이게 근데 해설지 풀이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해설지 풀이는 추론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논리적 완결성만 바라거든요. 그래서 해설지를 보고 공부를 하는 게 썩 나이스하잖아. 이걸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풀이 여기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설지 보는 거는 썩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곱근 풀이 방식을 조금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정리되시죠? 테마 3으로 가겠습니다. 테마 3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1차 함수를 복습시키려고 갖고 왔어요. 1차 함수랑 연계가 좀 되는 편이고 특히 2차 함수 나갔을 때 1차 함수랑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1차 함수 복습하면서 가봅시다. 지금 공부하는 거야. 문제 풀이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가 돼야 돼. 자, 우리 1차 함수에서요. 1차 함수는 그래. 직선을 말해요. 그죠? 직선의 뜻은 원래 이렇게 배워주셔야 돼요. 직선의 뜻은 한 점을 기준으로 이 노란 점이랑 기울기를 내가 A라고 했을 때 기울기 A를 유지하면서 가는 모든 점들을 잡은 거야.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잡아도 기울기 A일 거고요. 이쪽에서 잡아도 기울기가 A일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점을 x1, y1이라고 했을 때요. 그리고 얘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 점을 x, y라고 했을 때요. 기울기 A는 x 증가량, x에서 x1을 뺐어요. 분의 y 증가량. 이게 1차 함수예요, 원래. 근데 이렇게 보면 불편하니까 x 곱하기 x1을 양변에 곱해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 y는으로 정리하면 y는 ax 플러스 b가 되죠. 그래서 x의 계수를 기울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보통 그냥 봤었거든요. 이유도 알았다.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는 a가 되고요. 우리 절편에 대해서만 쓰면 y절편은 이런 식의 항상 꼬랑지예요. b가 돼요. x가 0일 때의 y값이었고 x절편은 y가 0일 때의 x값이어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답을 쓸 때 y절편 항상 단일한 값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가 되고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 한 번만 더 드리면 기울기라는 건 이렇게 잡았을 때 이거분의 이거 비율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잡았을 때 이거분의 이거 비율도 같을 거예요. 그 말은 이 하늘색과 이 노란색은 서로 닮음의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거 말고 정말 할 얘기가 많거든요. 도형에 관해서 그냥 딱 여기까지만 직각삼각형의 닮음이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예시예요. 2다 라고 할게요. 그러면 x가 한 칸 증가할 때 y는 2칸 증가하고 x가 한 칸 증가할 때 y는 2칸 증가한다. 이렇게 기울기 조건을 이용할 때도 계실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 상황에서 다시 돌아가 보면 지금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음수인 상황이었네요. 그러면 지금 적용을 시켜보면 이것까지 볼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거랑 이 노란색 삼각형끼리 닮음이다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OQPR의 넓이가 60이 되어야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A 곱하기 B가 60이라는 거네요. 왜냐하면 이 좌표가 A, 높이가 B니까요. 이때 A, B는 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9 위의 점이어서 대입하면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19가 나오니까 이것만 대입하면 이제 2차 방정식이 그냥 됩니다. A 곱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19 이거 정리해서 못 풀 분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나는 이런 거 풀 때 이렇게 풀 것 같아요. 한 단위를 보세요. 2개 더하면 몇이에요? 요거랑 요거 더하면 몇이에요? 19죠. 더해서 19 곱해서 60 되는 거 찾으면 되죠. 4와 15겠지. 어차피 자연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럼 4와 15거나 15와 4겠지. 더하면 19니까. 근데 A가 꽤 멀리 있으니까 15일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럼 P의 좌표는 15,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데서 이제 항상 속도 차이가 나요. 15,4 요게 이제 직선을 가지고 해보는 거였고요. 그러면 285 27 하나 했으니까 285 한번 해보세요. 285 네, 다녀오세요.
자, 요거 한번 들어가 보죠. 1번식은 그러면 일단 1번식 작성할 거면 저기요 기울기는 몇이에요? 네. 오케이. 지금 그걸 한번 보실 때도 x가 2칸 커질 때 y가 1칸 커지고 있다라는 이 직각삼각형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표에서 좌표를 빼는 느낌보다 뺀다는 게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x에서 2칸 커질 때 y에서 1칸 커지니까 1번식은 기울기가 2분의 1이다 라고 보시는 거고 y절편은 1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요 1번 직선은 y는 2분의 1x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우야 2번식 기울기 찾을 거거든요. 2번식은 기울기가 몇이겠어요? 1. 다시 한번 1 아니겠죠? 1이면 증가해야 돼요. 자, x가 2 커질 때 y는 2가 감소하고 있는데 플러스 1을 말하면 어떡합니까? 뭐가 되죠?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으로 보시길 바래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은 몇이죠? 2요. 네, 그러면 식작성 해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교점을 찾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2 곱한 다음에 x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x 2 곱한 다음에 넘어오면 마이너스 2 2잖아. x는 3분의 2고요 y는 3분의 4가 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a, b라고 하니까 a가 3분의 2 b가 3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2x 제곱 더하기 3분의 4x 더하기 c는 0이 x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니까요. 대입하면 나오는 뭐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1차 함수랑 연계가 되는 건 나중에 2차 함수가 더 어려워지고 응용 많이 되니까 기울기는 이런 직각삼각형 x가 2칸 커질 때 y가 1칸 커지고 여기는 2칸 커질 때 y는 2칸 작아지고 있다. 참고로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경우 있죠. 그때는 반드시 직각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45도, 여기가 45도짜리를 만들고 A가 같으면서 여기 90이 되고 1대 1대 루트 2 길이 비율을 가지게 된다. 이것까지 아시면은 훨씬 더 좋겠네요. 괜찮을까요? 네. 자, 그래서 다 정리 좀 해보시고 다 되셨으면 다음 테마에 288을 좀 보고 계시는데요. 다음 테마. 네, 다음 테마 아래 문제 하고 계시면 돼요.
그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 개념을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근의 개수에 관한 이론이거든요. 지금 일단 위에 문제가 빠져있는 이유는 중근을 가지는 문제가 사실 그 2차 방정식에 자주 나오기는 하는데 강적 자체에서는 약간 심한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전형화된 회사에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거 연습 좀 시키고 고쟁이 3번도 연습하고 그리고 이 개념을 아예 정리 좀 해버릴게요. 우리 근의 개수를 판단할 때요 마치 2차 방정식을 풀듯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수분해가 예를 들어서 A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0꼴로 인수분해가 됐어. 근데 이때 알파와 베타는 다르고 있다. 시호야, 그러면 이때는 근이 몇 개예요? 그 두 개죠. 중학교 과정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항상. 베타는. 근데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했더니 하필 완전 제곱꼴로 인수분해가 됐어요. 정유야, 그럼 근이 몇 개죠? 2개. 네, 한 개라고 쓰고 괄호 열고 중복된 글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풀다 보면 알겠지만 예시만 좀 쓰자. x제곱 더하기 6x 빼기 1은 0이나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15는 0처럼 얘네들 인수분해 둘 다 안 되거든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들은 근의 개수를 몰라요가 답이에요. 근이 없다가 아니고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도 말씀을 좀 드리죠. 요거 근의 공식 써보면 2a분의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짝수 공식 씁시다.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10이 나오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이 마이너스 붙으면 무조건 실근으로 존재해요. b제곱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무조건 루트 안에 플러스 되거든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는 게 루트를 껴서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안 된다는 의미에서 안 되는 거였고, 얘 같은 경우는 근의 공식 썼을 때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마이너스 6이 되죠.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서 3학년 과정에서는 근이 없다라고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고1 과정에서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배우는 거죠. 그런데 얘 또한 인수분해가 안 되는 패턴이 이렇게 두 개 이런 느낌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예시를 가질 때에는 몰라요가 답이 돼야 돼요. 자, 제곱꼴 방식으로 갈게요. 예를 들어서 제곱꼴 방식은 x-p의 제곱은 q꼴로 우리가 바꿔서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제곱 방식을. 자, q가 만약에 0보다 컸어. 그럼 지호야, 얘는 근이 몇 개일까요? 그럼 몇 개일까요? 이래도 괜찮습니까? 두 개가 되죠. 자, 제곱을 지워볼게요. 제곱을 지우면은 우변이 뭐가 된다고요? 문자가 나오니까 평소 사고하던 걸 못하죠. 당신은 지금 이걸 모르는 건가요? 제곱을 지우면 뭐가 돼요? 네, 나는 그걸 물었어요. 제곱. 네. 그리고 이렇게 좀 큰 몇 개예요? 네, 너무 당연하게 두 개죠. 자, 근데 만약에 q가 0이 됐어요. 그러면 우변이 0이니까 사실상 완전 제곱꼴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개고요. 중근. 근데 만약에 q가 0보다 작다면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 몸 한 덩어리를 제곱했는데 음수가 되는 건 없거든요. 3학년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근이 없다라고 나올 거예요. 즉, 얘를 제곱꼴 방식으로 바꾸면은 q가 양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를 제곱꼴 방식으로 바꾸면 q가 음수가 떨어져요. 한번 예시로 한번 쭉 가보죠. 이거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9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9가 돼서 플러스 6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근이 없죠. 자, 얘는 이쪽 예시로 들어갈 거예요.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9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9를 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10이 된 게 넘어가서 10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는 안 됐지만 제곱꼴 방식으로 하니까 해가 두 개, 얘는 해가 없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괜찮으시죠? 근데 이제 근의 공식에서요, 우리 근의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있고, 만약에 짝수였다면 x계수가 짝수였다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우리는 얘네들을 세 글자로 줄여서 판별식, 영어로 D라고 쓰는데 3-1에선 판별식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클 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일 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을 때로 배우게 되는 거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은 뿔마 루트가 붙는 거니까 2개인 거죠, 근이. 그래서 2개. 이때는 뿔마 루트가 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근이에요. 한 개의 중근이고요. 뿔마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얘는 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요 케이스랑 요 케이스가 고1 과정에서는 서로 다른 허근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괜찮으실까요? 요 개념을 여러분들 위에 있잖아요. 거기다 쓰면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기 자주 쓰이거든요. 그리고 요거 이용해서 고생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 테이블이 하나 완성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런 가상의 선을 좀 세워서 다시 합시다.